안녕하세요. 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짧으면 2달 안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송에 들어갔어요. 결혼하고서 처음부터 고아인 저를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맞추려고 했죠. 가스라이팅 심하게 하고 간섭하고 모든 제가 시모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받으면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했던 마마보이 남편. 제가 노산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했고 임신 막바지에 24주부터 거의 조산기가 있었고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제왕절개 예약을 해놓고 시댁에 들렀을 때 늘 애와 애착을 강조하며 순산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던 분. 그러면서 본인은 4.8kg 무량아를 초산의 자연분만으로 가정분만하며 고생했던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셨었죠. 어머니는 18세에 아주버님을 낳으신 분이고 저는 36살에 초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하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 일찍 양수가 터져서 담당이가 출근할 때까지 7시간을 진통했는데 뼈가 5%도 벌어지지 않았다며 제왕절개를 결국 했었습니다. 진통하는 시간 동안도 정말 온몸이 떨리고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부모님이 왔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괜찮냐는 인사치레도 없이 신발도 안 벗고 아기나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볼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배고프니 요 앞에 갈비탕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가고 저는 하루 가스 나올 때까지 금식이라 혼자 병실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의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라 언니는 그때 일이 있어서 바로 올 수 없었고 딱히 올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효자 아들이 예약해준 건강검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5박 6일 입원이라 그때 엄마 혼자 갈까 하면서 효자 아들에게 제 차 3차 확인하던 어머니 예약일에 결국 검진을 혼자 가게 되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불안해하던 남편. 결국은 저 괜찮으니 어머니 검진 동행하라고 보내줬더니 좋다고 가더라고요. 그때 보내줬어야 했는데 막 세상에 빛을 본 핏덩이를 아빠의 존재도 모르고 키우게 한다는 게 자신도 용기도 없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가 아이들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출산 2주 만에 복귀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온갖 이중적인 태도로 돈 버는 가장 며느리가 자기 아들 기죽일까봐 앞장서서 제 기를 죽여주셨고요. 언제나 절 타박하고 본인 아들 지켜세우기 바쁘셨죠. 이혼을 참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고 남편이 병도 있었고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조차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36개월에 아이가 말을 안 하고 호명도 반응도 약하고 소아정신과를 갔는데 일단 지적장애 판단을 받았고 자폐는 아니지만 경계성일 수 있다고 꾸준히 외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 3회 센터로 열심히 다녀서 지금은 약간은 말도 많이 늘었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래보다 2년가량 지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을 못하게 되면서 시댁하고는 완전히 손절을 했고 남편이 얼마 전에 자기 엄마가 한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발달장애는 엄마의 산도를 통해 나오면 아이가 훨씬 똑똑하고 장애 가능성이 낮다고요. 또 제가 선택한 분유가 외국에서는 ADH나 자폐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가 됐다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왕절개를 했고 분유 선택을 잘못해서 애가 발달 장애라는 거였죠. 그런을 찾아보니 그런 기록도 없고 그냥 개소리였습니다. 정말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지긋지긋해서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아파서 멍들고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을 후벼파는 저 소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한테 작은 분식점을 차려줬었습니다. 이제 밥벌이도 할 수 있으니 이혼을 해도 양육비라도 보낼 능력이 되겠죠. 남편한테는 그동안 쌓였던 거 장문에 톡을 보내고 그동안 참아왔던 시모 욕도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가출을 하네요. 그래서 키박스 바꾸고 이혼조정 신청할 내용을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집은 제가 결혼 전 살던 집이라 이렇게 할 권리가 있겠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지는 가게만 지 앞으로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혼하면 당장 출근 못하게 애는 보살핌 못한다고 직장에 데려다 놓겠다고 협박하는 인간한테 애를 맡기고 싶지도 않기에 애는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시모는 제가 부모 없이 본대 없이 자라서 드세고 기본도 예절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이없게도 자기 아들은 전과 이범이라네요. 다른 송사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서 봤더니 전과 이범, 통매음, 협박. 평소에도 화만 나면 10원짜리 욕을 하고 제 엄마 무시한다고 욕지거리 해대던 무식한 남편이 알고 보니 전과자.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과 기록 조회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야기 잘만 하시는 시모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전과자를 키워내신 장한 시어머님. 그동안 전과자 백수아들 뭐가 그리 당당하셔서 저를 못 잡아보고 안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 인생 이혼하게 만드는 것도 억울한데 전과가 있다는 것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너무 분해서 가게도 못 준다고 하고 후송한다고 했습니다. 바락바락 난리치는 거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느려서 돌보미를 구하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유난히 저희 아이 예뻐해 주시던 보조교사 쌤이 쉬시고 계셔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더니 아주 흔쾌히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비용은 돌보미처럼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이도 잠을 더 자려고 하다가도 선생님 집에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진짜 남편 새끼한테 맡기고 출근할 때는 애한테 재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애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줘서 미디어 중독이라는 판정도 받았고요. 아이는 쭉 엄마만 갈구했는데 지가 무능해서 늘 아침마다 아이를 슬프게 하는 거에 대해 죄책감도 없더라고요. 아침하고 저녁도 챙겨주시고 정해진 하원 시간보다 일찍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해주시고 정말 남편하고 살 때보다 마음도 편하니 아이한테도 더 많이 애정을 쏟게 되고 좋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런 수준 이하 인생 남편을 도려내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남편이 폭력적이고 거친 말을 많이 한다면 전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결혼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이혼을 하니 그래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댓글. 버러지같이 순이와 아이의 인생에 빌어먹는 인생인데 분식점으로 떼어내는 거면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소송, 이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양육권, 친권 다 가져오는 조건 꼭 다시고 혹시라도 이혼 후에 찾아오거나 괴롭히는 일들이 있거든 증거를 모으셔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세요. 분식집 잘 되면 좋은데 망할 확률이 높고 돈 떨어지면 님에게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애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고려해보심이 좋겠네요. 이혼하고 아이와 꼭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댓글이. 직업도 없는 남자와 결혼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시모와 남편이 지능장애라서 애한테 유전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연. 결혼 9년 차입니다. 연애 5년, 결혼 9년 차입니다.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삽니다. 근데 간혹 주변에서 너희가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은 13년간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층 시댁, 1층 식당 구조이고요. 근무 조건은 365일 식당 운영하는 것이고 주말을 포함해서 쉬는 날이 설날,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월 1일 정도 쉰다 하는 날, 결혼 후엔 결혼 기념일 전후 3일 정도, 총 1년에 30일 정도입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일찍 끝나면 8시에서 9시 근무이고 보너스 1년에 한 번 20에서 50만 원은 기분 따라 받습니다. 월급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일하는 첫 해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험, 폰요금, 차일부금 등 내준다고 20만 원 받고 일을 했습니다. 차는 시어머니의 명의이고 식당 장 볼 때 주로 사용하는 가족 공용차입니다. 이때 저랑 연애 중이었습니다. 1월에 모 회사 생산직을 다닐 때 만났는데 사귀고 식당에서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2월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중에 데이트 비용은 반반 부담을 했고요. 결혼할 때 알고 보니 남편이 월급이 적어 돈이 없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원금만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0을 올려주시고 보험 20만 원, 폰 요금은 남편이 내기로 했습니다. 3년 차에 120만 원을 올려주시면서 차 할부금 45만 원을 넘기셨고 할부금이 끝나니 결혼할 때 쓸 돈을 모아주신다며 50만 원씩 가져가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15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첫애 낳고 200만 원으로 올려주셨고요.
또 다음 년에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내면서 2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대 보험료 32에서 35만 원 냈습니다. 식당 명의를 남편으로 바꿔서 보험료 납부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해서 둘째 낳고 6개월이 지나서야 3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랑 저랑 싸우고 나서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2대 보험을 냅니다. 납부하고 나면 265만 원 정도? 이제 본론으로 넘어간다면 영 끊은 이유는 시작은 부부 갈등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꽤 사이가 좋았어요. 자식들도 안 챙기는 시부모 생신, 시누이랑 시동생 생일, 시부모 결혼 기념일까지 제가 챙겼고요. 식당 바쁠 때 공으로 도와주거나 일당을 싸게 일해서 예쁘다고 하셨네요. 결혼 이야기 나오니 급 고집이 세다, 싫다고 하시면서 반대 비슷하게 하셔서 갈등이 심했고요. 점집 3군데랑 스님이 결혼시키라고 했다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하셔서 나를 잡아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이 480 정도, 제가 400 정도 받았습니다. 기본 세트 남편 60, 저 120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목걸이를 해달라고 해서 친정 엄마가 20톤 올린 건데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더 못한다고 하다가 예물가게 실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급상가락지랑 순금 세트를 올렸습니다. 예단도 안 하려다가 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결국 3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 따로 뿌띠 예단이란 것도 챙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라텍스 이불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친정엄마는 예단을 했으면 끝이지 뭘 더 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해드렸는데 친정엄마가 해준 게 아니란 걸 알고는 저희를 무릎 꿇게 하셨고 네가 너희 엄마 몰래 라텍스를 해온 건 날 무시한 거야. 넌 결혼할 때 빈손으로 온 거다. 라텍스 갖다 버려라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결혼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부모 생신 땐 제가 직접 차린 생일상을 차려드렸어요. 일어나자마자 차려야 한다고 하셔서 저녁이 아닌 아침상으로 준비를 했고 9시 출근해야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혼집에서 준비해서 시댁에 차려드리고 출근을 했죠. 10분 거리에 살지만 주 3회 전화, 주 2회 이상 방문, 바쁠 때 무료 일손 도움 등 남들 보기엔 사이좋은 부부관계였습니다. 애를 낳고도 일하는 엄마로 거의 독박 육아하면서도 주 2회는 시댁에 갔습니다. 애 보면서도 일손을 도와드리고 시즌상 바쁠 땐 연차 쓰고 일 도와드리고요. 보통 2에서 5일 도와주면 10만 원 주십니다. 도우미 일당 10에서 13만 원인 거 아는데 말입니다. 첫 해까지는 저도 일하고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받고 또 이직하고 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둘째를 낳고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독박 육아. 거기에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을 하면 다 큰 시동생과 시아버지 밥 챙겨야 해서 밤 10시 퇴근을 해서 얼굴 잠깐 보고 12시에 시댁을 갑니다. 입원하셔서 10일 연속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 얼굴 보고 설거지 도와준다고 집에 오는 남편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착한 아들이라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네요. 식당을 물려주고 나중에 다 챙겨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진 건 저희가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엔 내일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여행 한 달이 안 남았을 때 보험 규정을 잘못하신 거죠. 보증기간, 같은 부위로 치료 못 받는 기간 등에 착오가 생겨서 저희 여행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예약한 여행을 취소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3일만 쉬자, 정 안 되면 비행기 시간을 조정할 테니 이틀만 쉬자 등 의견을 냈는데 죽어도 안 된다, 위약금은 모르겠고 취소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야기할 때 부산 출장 중이었는데 집에 와보니 남편이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여행 취소 안 했다고 시누이가 전화와서 네가 뭔데 내 엄마한테 그러냐 욕을 했고 시어머니는 제 엄마 나가 죽어도 무시할 불효자식이라 했다 하더라고요. 여지껏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구실을 해왔는데 그 순간 현타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네가 어디서 월 2,300을 받겠냐? 정신 차리고 와서 일해라 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이 이후에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하회하고 다시 연락했을 때 저희가 대출, 집 생계비 때문에 1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을 방문하니 시아버지가 땅을 사려 한다. 마이너스 대출 1억이 나온단다. 시어머니 명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월 100만 원씩 갚는 걸로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가 죽어도 빌려줄 돈 없다 하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남편은 왜 돈을 빌려달라고 날 괴롭히냐? 내 집 살면서 월세도 안 주고 퇴직금도 받아가 놓고 너희 아직도 모은 게 없냐?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남편이 5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준 돈은 시어머니 명의 집 살 때 쓰시면서 결혼하면 준다 했지만 명의 이자는커녕 저희 살 때 월세도 달라고 하셨네요. 뭐 돈을 안 빌려주신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분이 상한 건 대출 때문에 힘든다는 아들 앞에서 땅 산다, 집값 올랐다 자랑해 죽어도 빌려줄 돈이 없는데 이웃 땅을 사신 거에 기분이.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월급 300만 원 주는 것도 아깝다 하시더니 빌려주는 것도 아까우셨나 하는 서운함이 있네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저희는 어렵게 꺼낸 말이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격려만 해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다른 더 많은 일도 있지만 지금 남편은 생산직에 입사를 해서 입사 3년차에 세후 300을 벌고 있습니다. 영 끊고 나서는 심적으로 둘 다 많이 편합니다. 아쉬운 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 아무래도 남들이 다 받는 조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니 그게 좀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듣던 한 친구가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혼란스러워져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도 힘들어하는 시부모님과의 관계 다시 저희가 숙이고 들어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댓글. 님도 착하네요. 사과를 왜 하나요? 원래 남의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과를 하라고 하죠. 그냥 네네 알아서 할게요 하고 더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사과하고 들어가면 호구가 되는 거고 대놓고 말하면 님과 님 남편은 그동안 그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가족이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